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의정 포커스. 네, 현장의정 포커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들마다 다 물어봤어요. 오늘 이름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름 뜻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한자 뜻풀이로는 되지 않고 그 예전에 저희 왜 그 명성황후 있었잖아요. 예. 그분의 이제 성함이 민자영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으러 가는 길에 원래 제 이름이 민들레였대요. 아, 민들레. 네. 예쁘다. 근데 이제 발에 좀 밟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민자영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명성황후님이셨어요. 이렇게 다 이름마다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조선의 국밥이었어요. 어렸을 왜? 때. 저희 그 드라마 나는 조선의 국무다 네,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친구들이 넌 조선의 국밥이야 막 이렇게 놀렸던. 우리 진짜로 지난주에 민자영 씨랑 저랑 국밥 먹었는데. 아 맞네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볼 텐데 오늘 현장의정 포커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2선거구 최민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코너를 여는 질문 빠지면 섭섭하죠.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혹시 스팸 문자 많이 받으세요? 저 있어요. 최근에 저 지금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엄청 와요. 온갖 회사에서. 그런 맞아요. 것도 스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신청한 광고 게 스팸. 아니니까. 네네네.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자주 받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자주 받는 거는 뭐가 있죠? 홍보글 같은 게 많았던 것 같고 아니면은 한때 막 그런 대출 관련된 것도 많이 오고 아니면은 여론조사 이런 것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전화가 네, 문자 아니었고요. 네. 이런 것들 많이 저도 왔어요. 거의 하루에 하나 이상은 어디에 제 정보가 팔린 건지 스팸 문자를 받고 있는데 네네. 뭐 부업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내용부터 맞네요. 복권번호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자주 오는 문자 중 하나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 이건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보셨어요? 네, 사실 저는 그래서 그냥 바로 문자를 삭제하는 편이긴 한데 의외로 또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궁금하니까 들어가서 한 번쯤 실행해보는 분들이 많은지 이 온라인 도박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요. 이 온라인 도박 청소년들 사이로 파고들어서 일상 아닌 일상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통계에 따르면 도박 문제로 치유나 상담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이 2020년에는 1286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2093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 2024년에는 무려 4144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네. 약 4년 만에 3.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그래도 치료원을 찾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게 이 불법 도박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의 수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이 아니라 이 아동까지도 초등학생들 진짜요? 이런 아동까지도 도박성 게임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 최민 의원의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했는데 코로나 때 이 온라인 무대를 성행하던 이 도박들이 청소년들까지 깊이 도달하면서 가장 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였고요. 온라인 활용도에 아주 밀접한 이 청소년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컨텐츠화 되고 있습니다. 이 도박이. 예를 들면 이제 최초의 변화된 양상들은 기부할 수 있는 혹은 게임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도박에 접근했다면 이제는 청소년 도박이 바카라와 같은 성인 도박 형태로 굉장히 진화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카지노 도박을 이용한 청소년 비율이 59%일 정도로 2020년 대비 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불법 온라인 카지노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중독성이 더욱 큰데요. 게임의 형태에서 성인 도박과 유사한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 최민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지금 청소년 문화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바카라가 나온다고요? 이거 진짜 그 카지노에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 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사실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또 최근에 제 지인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도박 사이트가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네요. 맞아요. 와, 근데 아니 우리들 성인들도 물론 무분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 아이들은 더 이렇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중독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동 청소년 시기는 아직 뇌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동 조절과 장기적인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박과 같은 외부 자극에 쉽게 만족을 해버리고 영향을 받게 되면 위험성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습관처럼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뭐 초등학생들도 없는 친구들은 거의 손에 꼽는다고 해요. 네네. 아무리 노출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이 또래 집단 사이에서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보급 등의 요소 때문에 불법 도박 중독의 위험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독이 단순히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어른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못하게 예방해야겠죠.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안 하진 않았겠죠? 맞습니다. 예. 기존에도 도박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긴 했어요. 뭐 기존 교원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도박 중독의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 담당자가 정해져서 학교 내 학생들을 교육하는 식으로 예방을 하긴 했는데 다만 도박 중독, 특히 이 중독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서 예. 난이도가 높은 상담 기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교육만으로는 사실은 지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최민 의원은 이번에 도정 질문을 통해 경기도 교육감에게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요구했고요. 더불어 지난 202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도박 문제 치유 지원 범위 확대나 도박 예방 근절 문화 조성,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는 이제 교육청 예결위를 맡아 참여를 하면서 아이들의 바로 옆에서 가장 잘 지도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 역시 이 청소년 도박에 있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한 이야기 최민 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가장 관심 있게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거든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고 인식을 넘어서 아이들이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상담소나 이 도박 중독 치유하는 시설들에 우리 아이들 데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화된 양태를 사실 부모님들이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들을 좀 학부모 교육을 일환으로 우리가 담아서 교육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알아차린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의 이상 징후 그럼 어떤 거 있나요? 경찰에서 통계적으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비밀이 생긴 듯한 태도가 보였다. 일단은 도박 중독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숨기거나 이 대화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 또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학업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좀 멀어지는 모습들 또한 이상 징후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재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용돈이 평소보다 좀 빨리 소진되는 빈도수가 늘거나 뭐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댄다거나 요즘에는 SNS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불법 대출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게에 피해를 또 줄 수 있거든요. 이런 행위는 하고 있지 않은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어떤 친구가 요즘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 불법 도박 중독의 초기 변화 징후라고 하니까 역시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보다 더 전문적인 눈을 가지고 학부모들 또한 불법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대응 정책들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장서겠다는 최민 의원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고도화되고 있는 이 도박 플랫폼의 진화상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사회 중대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서 상담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좀 필요한데요.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기반으로 이걸 거의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어느 정도로 이게 고도화되고 어느 정도로
달콤한 어떤 표현과 시청각 자료로 아이들을 유혹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고 줄여가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축을 두고 예산과 대응 정책들을 좀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잔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파괴되는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불법 도박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드는 일,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미리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는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학생들 만약에 이런 불법 대출을 해서 지금 너무 곤란하다. 빨리 얘기해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래 그거를 감춰두시면 더 큰 문제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떤 내용 또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여성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에 뭐 사실 자영업자들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경기가 침체되면서 외식도 많이 줄고 소비에 대한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매출 부진으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뉴스들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사정만으로도 참 힘든 상황에 또 다른 일들이 더해지면서 이 여성 자영업자들의 눈물 마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성 가족 친화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던 중 이런 수요 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인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여성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좀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았고요. 다양한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냥 손을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최민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가 월 평균 영업을 25일에서 30일 정도 하면서 거의 휴게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했고, 여성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자녀 돌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혼자 가게를 열면서 어떤 젠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 이런 관련된 사안들을 좀 제가 문제 지적을 했고 관련돼서 좀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세금으로 왜 여성 자영업자들만 혜택을 주냐, 뭐 특혜를 주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에 반감도 생길 수 있고, 그중에서도 더 국소적으로 여성 자영업자라는 것에서 이질감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상황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누구에게나 좀 필요한 제도라는 걸 좀 모두가 공감은 하실 거예요. 네네. 특히나 뭐 육아의 경우에는 요즘 아빠들의 참여도 많이 늘어났고 그 누구만의 의무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엄마의 역할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온전히 쉴 수도 없고, 특히나 이제 자기 혼자만의 기술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자영업자는 본인이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고 생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사실은 고용보험 가입 등을 우리 자영업자들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긴 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잘 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30%의 여성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서 가입을 안 했다. 네. 이렇게 제도 또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제도들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 이 여성과 관련된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불안함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또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민 의원은 이러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추후에 좀 어떤 제도들 마련이 될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 여성 자영업자들 또한 근로자를 정의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음에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때문에 자영업자들 또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을 이제 사회보험까지 확장해서 산재보험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에도 자영업자까지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최민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여성 자영업자들을 근로자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게 법제 안에 근로자로 명명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 같은 출산급여, 육아휴직,
등의 사회보장 제도 안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들이 상위 법령에선 이미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조례상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모호한 부분들을 좀 개선 요구를 했고, 이게 의원 발의도 하면 좋지만 집행부에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결위원으로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더욱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명시의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는 이야기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의정 포커스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2선거구 최민 의원의 의정활동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